루니스코프는 면역항암제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려는 제약회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스코 2024에서 주요한 실적을 냈던 기업 2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면역관문 억제제의 치아주사 제형 개발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죠. 올해 PD-L1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 SC 제형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옵디보,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등이 SC 제형을 현재 개발하고 있죠. 머크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을 통해서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얀센이 공개한 연구 중 하나가 이 리브리반트 SC 제형하고 이제 병용을 하는 그런 임상이었는데요. 주입, 주의 반응에 관한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SC 제형에서 주입, 주의 반응 IRR 부작용 비율은 13%로 IV 제형, 정맥 주사형 대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정맥 주사형 제형이 66% 정도의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SC제형이 당연히 이제 주입 반응이 부작용이 낮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했는데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임상 데이터를 보면 렉나자하고 이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 투여 후 12개월 기준 환자의 생존율이 51%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 SC 제형을 투여했을 때 생존율이 6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효능, 그 다음에 부작용도 더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시간이 굉장히 크게 단축되었다라는 3가지 점을 인정을 받아서 아스코에서 우수 성과를 보인 임상에 주어지는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에 SC 제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더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렉나자 아미반타맙 이 병용 치료제에 대한 향후 상황파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2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C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 ADC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DC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상교가 만든 에노2를 빼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에노2와 관련한 연구가 이번 아스코 2024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허2, 즉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타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허2가 거의 없는 초저발현 환자에도 효능이 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라는 게 표적인데 표적이 거의 기존에 보면은 거의 없는 환자들은 타겟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저발현, 아주 극도로 낮게 발현하는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는 기존에 더 발전된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임상명은 데스티니 브레스트 06이라는 임상입니다. 1차 이상의 내분비요법을 받은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 HER 양성, HER2 저발현 및 HER2 초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에노2를 평가한 임상 연구를 발표한 것인데요. 유효성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이 13.2개월을 나타냈고요. 화학 항암제는 8.3개월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데스티니 브레스트 06 결과는 허투 표적 치료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허투 초저발현 환자에게 ADC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루닛도 주요 연구 성과로 HER2, 허투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군 분류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허투 음성으로 분류되었던 유방암 환자 중 허투 초저발현군을 찾아내는
AI 솔루션 루니스코프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루니스코프를 활용해서 허투가 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류된 유방암 환자 401명의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으로 허투 점수가 0인 환자의 23.6%의 환자가 허투 초저발현군임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허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낮지만 발현이 되어 있는 환자다라는 거죠. 허투 저발현군으로 판독된 환자군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들 환자 중 51.9%의 환자에서 더 높은 허투 발현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1.9%의 비율은 2022년 아스코에서 발표된 ADC N02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보였던 객관적 반응률 52.3%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서 루니스코프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N02로 치료 효과를 보였던,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을 루니스코프가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허투 음성으로 분류되어 있던 표적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 AI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치료 가능한 환자군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루니스코프는 면역항암제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려는 제약회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빅파마 한국과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공동 임상 관련 상용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스코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